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이겼지만 또한 진 선거였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300명이 넘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대선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사실 전체 득표율을 보면 약 6,290만 표를 얻어서 6,580만 표를 얻은 힐러리에 비해서 거의 300만 표나 적게 얻었습니다. 득표율로 보자면 힐러리가 48.2, 트럼프는 46.1로 2%포인트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판세가 2016년 선거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대선 쪽집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네이트 실버 교수의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네이트 실버는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 분석가로 알려져 있죠. 그가 예측한 최신 모델을 보면 트럼프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45.7대 49.9로 해리스에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확보 가능성만 보자면 트럼프가 오히려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이트 실버가 유명해진 것은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매우 정확한 예측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이트 실버는 2008년에는 50개 주 중에 49개 주의 결과를, 2012년에는 50개 주 모두의 결과를 마쳤습니다. 물론 2016년 대선에서는 틀렸지만 비교적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요. 2020년에는 다시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해내면서 쪽집게 당선 예측가로서의 자질을 입증했습니다. 사실 네이트 실버는 ABC 뉴스 소속의 538 팀을 2008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23년 4월에 자신의 방법론을 들고 독립했습니다. 538는 처음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에 ESPN에 인수됐고 ESPN이 디즈니 소유의 ABC 뉴스와 통합되고 538도 ABC 뉴스의 일부로 돌아갔는데 좀 더 자신만의 색깔 있는 조사 발표를 위해서 본인이 만들었던 538을 떠나서 여론조사 기관을 만든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시점에서 네이트 실버의 예측이 부각되고 있느냐? 그건 그가 개발한 독특한 당선 예측 프로그램 방법론 때문입니다. 네이트 실버는 미국 대선이 승자 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주별로 누가 이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네이트 실버는 각 주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걸 확률값으로 뽑아냅니다. 가중치를 부여할 때는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역사적인 투표 성향, 인구 구성, 경제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을 해서 값을 보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 주에서 각각의 후보자가 승리할 확률을 개별적으로 계산하고 이 승리 확률을 기반으로 선거인단 확보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주에서의 승리가 전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상관관계와 파급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주에서의 결과가 노스캐롤라이나나 오하이오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무형의 효과를 분석해서 보정값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히 전국 지지율을 아무 보정 없이 수평적으로 펼쳐놓는 것보다는 훨씬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트 실버의 기존 모델을 보시면 해리스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이트 실버는 전당대회 효과로 해리스 후보의 확률값이 좀 과장되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분석 모델이 이거를 재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걸려있는 폴리마켓, 이 폴리마켓 데이터를 보시면 꾸준하게 최근 박빙이지만 트럼프의 승리로 도박판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최신 데이터 보시면 계속 박빙이지만 트럼프 승리가 미세하나마 예측이 되고 무엇보다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를 트럼프가 근소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도박판의 집단 지성이 베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해리스 입장에서는 이걸 뺏기면 선거이단 19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선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론 트럼프가 진다고 예견한 데이터도 꽤 있죠. 아까 네이트 실버가 본인이 만든 538에서 독립해 나왔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 네이트 실버가 독립을 한 뒤에도 538의 대선 예측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네이트 실버 교수가 538에 남긴 유산 중 하나가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거든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률론적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이죠. 랜덤 샘플링과 반복 계산을 통해서 다양한 가능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결과의 분포를 분석해서 통계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세돌을 4승 1패로 이겼던 바둑 AI 알파고가 써서 일반인에게도 유명해진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버가 나간 이후에 ABC 뉴스 소속의 538은 여전히 예측 무대를 돌리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해보니까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1000번 돌려보니까 568대 427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최근 일반 여론조사는 해리스의 승리를 예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네이트 실버의 이번 데이터 전환 같은 곳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해리스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투자에도 이 해리스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어떻다? 아직 좀 이르다. 자칫 언제 어느 시점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테크주가 조정받았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늘 여러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아직 대선이 전혀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대선까지 현명한 투자하셔서 높은 수익률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